오늘 이분이 그 세미나 듣고 오셨는데 너무 좋은 소식들 전해주실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승아 리더님 모셔서 엠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아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게 정수기와 청정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니까 청정기는 뒷부분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죠. 물과 공기인 건데 아메이 미팅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물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인지를 좀 잘 하면서 또한 제품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드시죠? 더우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데 이분이 건강하려면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점이 갈증을 몰라서 그게 질병으로 오인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 물을 마셔서 무슨 질병이 아예 뭐 치료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사실 저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물 마시면 아예 그런데 잘 안 마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육 중에서 92%, 그 다음에 뇌에서 75%, 근육과 뇌의 75%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그 온열 환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그냥 목이 말라서 갈증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물이 부족했을 때 무슨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물론 그게 온도로도 물론 이제 연관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5에서 20% 감소를 하면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섭취하는 물과 배출되는 물이 같으면 좋아요. 같으면 좋은 건데 배출되는 물 자체가 일단 땀이나 호흡이나 그냥 숨만 쉬어도 0.9리터는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스프링 물통 다들 가지고 다니시죠? 이게 600이거든요. 이거 하나 반 정도는 저희가 숨만 쉬고 요즘은 땀을 또 너무 많이 흘려서 사실 이보다는 더 많이 흘리시겠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대소변 1.5리터, 그러니까 2.4리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2.4리터 물 드세요? 거의 못 드시죠. 그나마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 더우니까 드시는데 2리터 이상은 무조건 드시는 게 필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인 남자, 왜 이렇게 누워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2.5리터에 물이 손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신 거고, 어떤 분들은 나 물 진짜 많이 먹어, 뭐 하루에 뭐 한 5리터 6리터는 먹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드시고 있는 걸까요? 몇 리터 이상 드시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기준 혹시 아세요? 한 4리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호사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소변이 저희가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나트륨이라던가 저희 몸에서 뭔가 또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또 혈액도 농도가 묽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물 좋은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마셔, 뭐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정확한 그런 양을 또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뇌에 1분, 혈액에 30초, 피부 조직에 10분.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장기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앞부분을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그냥 쭉 보시면 우리 몸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질병들을 다 뭔가를 개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관절이라던가 혈압이라던가 내분비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피부와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7 정도?
그러니까 약 알칼리의 물이 또 우리 몸에 또한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물 마시기. 얼음을 많이 드시죠. 너무 더울 때는 정말 몸에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찬물을 한 번씩 마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몸에 체온을 손실시켜서 또 더 발열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은 물에 이제 인체에 좀 해로운 거고요. 음료를 그러니까 음료나 커피로 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뇨작용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잠드시기 전에 마신다거나 식사 전후로 이거는 이제 위액이 또 너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물은 생수와 사수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끓인 물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산소와 미네랄이 없어지진 않지만 엉겨서 저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용존산소가 있어야 뭐 1급수, 2급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용존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미네랄 풍부하게 있어야 되고요. 유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좀 요즘에는 수돗물이 다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수기 강의할 때 수돗물 뭐 끓여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뭐 수도 간이 좀 노화됐어요. 그런 거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쪽에서 좀 살펴볼게요. 이 네 가지 이외의 물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수돗물을 보면 일단 소독을 해요. 염소 자체가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런 발암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볼게요. 대구에서 수돗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발암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과불암물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겼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코팅 세정제, 왜 테팔 후라이팬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온다고요. 구미에서 뭐 그게 이제 역학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이렇게 반도체로 공정을 하고 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낙동강이 이제 오염이 돼서 그 물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식수원들이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끓이면 더 농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끓여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PFOA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먹는 물 기준에서는 사실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매국과 문산 이렇게 해서 나오죠. 외국 권고치랑 비교를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근데 원수와 정수 보이세요? 0.012인데 0.013으로 정수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기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비단 그곳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불안감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강의 약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팩트 체크를 인터넷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냐? 생수에서는 뭐 세균도 검출이 되고 이 생수에 들어있는 물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또 저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판되는 생수 중에서 인공 에스트로겐. 요즘에 날씨 너무 뜨거운데 막 이렇게 사드시기 직전에만 냉장고에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수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생수의 93%, 그러면 내가 마시는 물의 거의 대부분, 사 먹는 물의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의 오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생수병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수를 사 먹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그 생수병 버리는 그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인 것 같고요. 생수가 그러면 좋은 물이냐? 슈퍼용 생수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을 담아 놓으면 저희가 미끈미끈하게 뭔가 물때라는 게 끼게 되는데 생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뭐 보존제라든가 표백제라든가 방부제, 살균제 이런 어마무시한 것들이 체크가 안 되게끔 들어가 있겠죠. 마셔도 될 만큼의. 그래서 정수기가 그럼 대안이긴 한데 정수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수 방식은 크게 미립자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녹이라던가 중금속이라던가 나쁜 물질들을 제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것들이 있으시죠. 뭐 약물이라던가 뭐 PFOA라던가 사실 저희가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요즘에 뉴스에 나오면서 여러 좀 대중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그런 단어들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정수기의 거의 한 70에서 80%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인 건데 이 물이 미네랄이 없어요. 산소도 없어요. 그래서 화초나 물고기를 키울 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을 저희가 계속해서 먹고 있죠. 그럴 때는 세포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TV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전에 정수기를 쓰다가 나는 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 대한 물 수질도 문제이지만 그 안에 고인물이라서 위생상 좋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안으로 좀 선호하시는 게 중공사막 방식인데 이건 미네랄이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거르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물보다 좋은 물을 드립니다. 저는 이 멘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찬물이 안 나와, 얼음물이 안 나와, 커피에 딱 적합한 물, 분유 타기에 딱 좋은 물, 그리고 디자인 좀 예뻐야지 좀 지겨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좋은 물과 연관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자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거기에 충족시키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물인지에 대한 까다롭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전세계 판매 1위면 저희 써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용이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따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이 더 좀 깐깐하고 까다롭죠.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기가 수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역삼탑 정수기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그냥 아시더라도 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 좀 머리 아픈데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처음에 보고 보온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대 정수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알칼리 정수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이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몸에 좋은 물인데 뭐 이 정도 가격 보통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보니까 안에 뭐가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졌었죠. 가장 중요한 거 깨끗하면서도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깨끗한 물은 화장수에 이렇게 쓰이는 정제된 물이에요. 안에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해야 좋은 물인 건데 140여 개 유해 성분을 몽땅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하죠. 나쁜 거는 잡고 좋은 것만 내보낸다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어린 아이들이 여름에 장염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정수기 물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면 일주일 내내 그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가면 물을 빼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왠지 물을 처음에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물도 가지고 다니지만 저만 좋다고 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어느 곳에 가서 정수기 물을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저게 얼마나 고유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고이는 사이에 계속해서 세균이 뭔가 번식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무선 UV 램프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커플드라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저희한테 특허권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직수 방식. 직수 방식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인물 안 좋잖아. 직수가 좋아. 그런데 직수 방식인 물들이 대부분 냉온도 돼요. 근데 그게 완전 직수라면 저희가 커피포트에 물 끓일 때도 좀 걸리죠, 시간이. 근데 그게 과연 바로 직수인데 뜨거운 물, 찬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작게 보관이 된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디가 언제 와서 체크를 해주니 24시간 잠을 안 자고 스마트 TV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사용 패턴이 집집마다 달라요. 우리는 식구가 2명이고 우리는 식구가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듈도 앞에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복잡하면 또한 뭔가 내용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칸으로 이 정수기가 필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교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정수기는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는 좋은 물인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아메이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아메이는
좀 전 세계에 인증된 그런 기관에 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NSF라는 공공보건 규격을 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아 여기에서 인증을 받았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나 NSF 인증하는 정수기 봤는데? 라고 해서 가끔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이게 크게 보면은 6개의 항목을 받았는데 역삼투압 정수기는 NSF 인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역삼투압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연수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NSF 아메이코 좋다고 들었는데 너희도 받았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안에 있는 성분들도 또한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물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실게요. 좀 맛이 뭐 괜찮고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건 좀 제외하고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성능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품, 그리고 농약,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 화합물, 비스페놀 A, 노닐페놀 이런 거 나쁜 거 아시죠? 물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요즘에는 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항생제,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 사진 딱 한 장 찍어가서 중앙일보에 나왔어. 15종. 여기에 문제가 되는 15종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는 맨 아래 나왔죠? 이 스프링이 유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2년 전에 녹조 현상이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이거가 들어있으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발암 물질이다. 그런데 NSF의 477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인증되는 내용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저희가 정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10년 동안 이게 거르고 있었나? 똑같은 정수기 필터를 가서 체크를 받았는데요. 이미 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마이크로시스틴을 처리하는 성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부도 믿으면 좋겠고 회사도 믿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받는 거는 소비자인 거거든요. 4대강 수역에서 뭔가의 독성 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찾아보시고 좀 대안이 될 만한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안심이 되실 것 같죠. WHO 기준치의 300배에서 400배 그런데 이걸 저희가 뭔가를 조치를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99%가 다 없어진대요. 그럼 좀 안심이 되죠. 1%가 남는구나.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1%가 남으면 4.34 ppb에 이게 걸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먹는 물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과불화물 처리. 저희가 프라이팬 이렇게 음식 볶아서 먹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그걸 또 먹고 있는데 물로도 마찬가지로 또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수질 검사를 했는데 라돈 등 4종이 신규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뭔가가 오염물질들이 새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돼서도 그렇겠지만 뭔가 검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돈이 물에서도 나오고요. 침대에서도 나오죠. 뒷부분에 청정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정수가 안 되는 신종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닌 전 과정 NSF 인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정수기인데 너무 비싸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초기 구매 비용이 105만 원에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갈죠. 제가 사업하기 전에도 정수기를 쓰시던 분이 저한테 필터를 갈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씩 필터만 갈면 더 이상 유지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타사와 그런 비교했을 때 렌탈 정수기 굉장히 꼼수죠. 꼼수.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은 비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3년 지나면 내 거 된다라고 하지만 돈이 또 들어가죠. 새로운 제품으로 모델을 바꿔줘야 돼요. 정수기 뒤에 보면 모터가 먼지가 다 끼어 있어요. 저희 거 정수기는 10년을 써도 먼지가 낄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는 이걸 그럼 과연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생수를 쓰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물을 마셨을 때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제하고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그런 생수통들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이런 것 좀 많이 안 나오게끔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정수기가 정말 에코 정수기예요. 냉온 정수기는 꽂아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전력을 쓰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들어가요? 네, 전기세가 들어가요. 전기세는 저희가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죠. 냉온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 정수기를 바꾸셨을 때 그 전달과 이번 달에 그 전기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꼭 그걸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무리 이게 전기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의 전기세가 적게는 7, 8천 원, 많게는 15,000원이 빠지게 되면 이거 한 달에 평균 2만 원꼴 내는 이 필터 값이 정말 아까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보셨죠? 양파 키우고 뭐 다 키워보시더라고. 양파도 키우고 고구마도 키우고 다 키워보시던데 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미네랄과 산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저 올챙이 사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우리 애들이 어떤 물을 먹고 자라야 성장이 잘 할 수 있을지.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식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매일매일 저희가 마시기 때문에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까다로움, 그 기준에 가장 어울리는 물은 이스프링의 좋은 물입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압축 카본 필터로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겨둡니다. 이스프링은 정수한 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저장 없이 정수하는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한 무선 UV 램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까지 살균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만의 무선 전력 공급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5가지 NSF 인증 필터로 녹조 발생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및 15가지 신종 오염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칩으로 몇 달에 한 번이 아닌 실시간으로 필터의 수명부터 물 사용 데이터까지 체크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도, 요리할 때도, 마실 때도 기준이 있는 당신에게 좋은 물 이스프링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It's water. 이스프링.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1분 동안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죠. 이제 청정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사실 청정기 때문에 이제 또 사업을 알아보게 된 계기도 되는데 정수기와 청정기 뭐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머리로는 정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매일매일 마시는 거고 우리 몸에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고 머리로는 정수기고 그 집에 정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청정기를 마음으로는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마다 약간의 그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청정기예요. 정말 저희 마음에 막 사무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다 좋은데 디자인이 점점점 이러면 막 속이 터지잖아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새 제품이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필터가 바뀌고 이렇게 모터가 바뀌면서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외관은 그대로였고 필터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 거랑 호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는 이게 청정기와 타사 청정기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는 벤츠예요. 벤츠는 이제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다른 차들은 너무 많잖아요. 막 너무 되게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차들이 뭐 막 계속해서 새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있었던 앰모스피어도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비교 불가해요. 왜냐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을 하는 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새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스카이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는 되면서 그래도 지금 완벽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뭐가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더?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벤츠가 업그레이드가 된 애가 있었어요. 나 이거 너무 만족했는데 갑자기 얘가 새로 나왔는데요. AI가 안에 들어가 있어. AI가 들어가 있고 갑자기 얘가 차가 날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아졌겠지가 아니고 그냥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청정기를 싹 다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제가 오늘 강의 되게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의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참 예쁜데 약간 로봇 같아요. 호흡이란 좀 이게 앞부분은 또 공기가 어떤 게 저희가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음식보다 물보다 공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산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라고 하지 않고 그 방에 청정기를 집어넣어놓고 뭔가 비염이라던가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또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요즘에는 좀 뜸하죠. 왜냐면 뭐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해서 요즘에 정말 오랜만에 좀 맑은 하늘과 예쁜 구름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미세먼지는 혹시 이제 아직 좀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넣어봤어요. 머리카락 크기가 있죠? 여기에 70입니다. 모래 입자가 50이에요. 그 다음 PM10. 이게 10마이크론이라고 하고요. PM2.5가 2.5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면 70에서 2.5면 한 20분의 1 정도 작은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 부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피니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분의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다. 그래서 뇌에 어떤 영양물질을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뇌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머리카락이 있고요. 모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입자 크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이제 그 폐포, 기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PM10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어른 코털로도 걸르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은 코털이 없다라고 해서 폐로 바로 유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특히 또 잠자고 있을 때 나는 밖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하니까 집에 청정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잖아요. 그 시간이 청정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비흡연자의 폐예요. 흡연하지 않으시는 분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들이 저렇게 박혀 있는 거죠. 절대 빠져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뇌로 들어간다. 한 과학자의 경고 미세먼지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인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치매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ADH도 미세먼지 때문에라는 그런 뭔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초미세먼지 혈관보다 훨씬 더 작고요. 뇌졸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통계로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통계 자료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1시간 외출을 했을 때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코로 들여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초미세먼지 증가할수록 뭐 사망률도 높아지고 아토피도 심해지고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뜨면서 나 괜찮은데? 이게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강의장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이게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청정기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좀 눈이 따끔따끔하지 않으셨어요? 눈이 좀 따끔거려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한 곳에도 가면 저는 좀 눈이 약간 예민한 편이라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근데 겨울에는 그러시던가요? 겨울에는 그게 훨씬 더 덜해요. 근데 여름에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눈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러냐면 실내 왜 저희 새집 이사하면 번아웃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베이킹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이렇게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실내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더라도 바로 문 닫고 에어컨 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차에서도 그런 물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해서 화학적인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덥지만 창문 내렸다가 잠깐 환기를 시키고 이제 에어컨을 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목 보세요. 결코 안전하지 않은 실내 공기.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좀 괜찮던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외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위험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 때문에 사망자 수와 실내 공기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많다고 들으셨어요? 실내예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 오염물질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름철에는 저희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도대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는 요리하니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나오고요. 사람 활동에서 뭐 먼지 같은 거 떨어지는 거고 새 가구 소파 전부 다 나는 집에 들어오면서 새집 증후군 없애려고 무슨 피톤치드 이런 거 싹 다 있어. 그럼 조금 돈 아끼려고 작은 애기 책장을 하나 그냥 샀네? 그거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새 가구, 소파, 벽지, 바닥재, 거기에 접착제 이런 모든 것들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있는 거고요. 밖에서는 또 오염된 먼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참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도 저희가 또 뭔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감기와 천식,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음이온 침대, 라돈이 측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까사미아 침구에서 라돈이 방출이 됐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음이온 침대도 회사나 정부에서 발견한 게 아니죠. 소비자가 라돈을 측정기를 이렇게 대봤더니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에서도 소비자가 이렇게 라돈 측정기를 댔더니 이상해 여기 있는 데만 그게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라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제품들로 인해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걸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공기청정기가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돈을 저희 청정기가 잡을까요? 라돈이 기체 형태가 있고 고체 형태가 있어요.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땅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라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기체니까 폐로 들어오면 이렇게 기체는 뭐예요? 그냥 빠져나가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집안의 공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고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화가 돼서 저희가 호흡기나 폐로 들어와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제가 처음에 그걸 설명을 듣고 라돈을 잡아? 그럼 라돈은 기체로 알고 있으니까 탈취 필터에서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잡을까요? 헤파 필터에서 잡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고체화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돈은 그 앞에 이렇게 헤파 필터에 거르는 부분에 보면 라돈 부산물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청정기죠. 방사선 방출을 하는 폐암의 원인 실내 라돈. 외국 같은 경우는 실내 라돈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에 뭐 아파트 아니면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니까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원인이 흡연 말고는 라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침구에 라돈이 나오는지, 이 침대에 라돈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실내 오염 방지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정하는 공기 정화 방식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기식과 카본 흡착식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오존이 발생을 하고요,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타사 청정기 같은 경우는 다 필터, 이온, 복합식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 대기업들이 왜 이런 것들을 그럼 쓰는 거야?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99.9% 세균 잡는다라고 한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작년 정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이런 데 제소가 돼서 어젠가 판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라고 이게 판결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몸에 좋으려고 놨더니 얘가 이온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실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 유해성 오존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공기청정기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걸 대안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이렇게 제품이 있기 때문에 따져보시면 정말 선택하지 않으실 수 없을 그런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헤파 필터라고 하기로는 저희가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 직원분들이 꼭 그 초정밀 헤파 필터, 그리고 헤파 필터라는 말을 별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헤파 필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0.3을 걸으면 헤파 필터래요. 근데 저희가 뭐냐면 0.0024 이거든요. 머리카락 지름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0배 이상 작은 거예요. 1000배 이상. 그래서 전에 0.009도 괜찮았는데 그것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걸렀는데 이게 0.0024 마이크로 입자까지 얼마냐면 99.99%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끔 보시면 여기는 왜 필터가 3개야? 이래요. 왜냐면 자기네 거는 되게 많대요. 이게 중간에 보면은 전에 그 OTI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 이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슥 지나가다가 이게 묻어서 이게 죽으라고 이렇게 발라 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초강력 탈취 필터. 탈취 필터는 가끔은 나 좀 냄새나도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탈취 필터가 부 필터가 아니고 주 필터예요. 주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를 거르냐면 유해가스 제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냄새 나는 거 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그 이외에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톨루엔, 아까 좀 익숙하시죠? 아까 실내에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전부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끝에 보시면 톨루엔, 여기 조금 글씨가 작죠?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라돈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평균 86% 유해가스 제거. 99.9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타사는 걸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정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1번이냐면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어, 우리 애가 비염이 있어, 이런 분들이 가장 1순위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 아토피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공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을 받았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19개 전 항목에 한 개도 안 빠지고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는 약으로 고칠 수가 없고요. 뭐든지 그냥 그거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면역이 좋아져서 이게 극복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유해 물질들을 차단해 주는 게 1번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적한 그런 제품이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보면은 옆에 고양이 털, 담배 연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TVOC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유해 물질인 거죠. 가스 같은 거죠. 라텍스, 바이러스, 균류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르고요. 그 다음 하나 추가된 게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 이게 전 세계 30여 개 이상 국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증을 하나를 더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다음에 공기 정화력. 이거 몇 평이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우리 집 거실이 얼만데 이거 한 대로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균 20평형인데 저희가 집이 30평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나눠진 뭐 작은 방, 큰 방 이런 것들은 이게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다 따로따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가장 넓은 면적인 거실과 주방을 합친 게 20평형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충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CADR은 뭐냐면요. 1분당 이 8.3, 8.5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인 거고요. 스마트 기능.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AI 수준의 약간 얘가 날아다니는 애인가 차가 아니고 나네 이런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라서 스마트 기능인데 야간 모드. 왜 밤에 이렇게 좀 갑자기 소리가 막 이렇게 난다거나 이러면 조금 깜짝 놀래서 이거 좀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야간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야간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램프 외 모든 모니터 불빛이 싹 다 꺼져요. 그리고 풍량은 3단 이하로만 자동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지 커버, 마그네틱 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잠깐 뜯어서 좀 볼까요? 이거 되게 좋은 게 휠이 있어요. 바퀴가 방향이 맞아야 잘 끌려올 텐데 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청정기 그래도 아직 한 대밖에 없는데 애들 방이랑 거실이랑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어. 사실 그냥 별로 힘 안 들던데 그렇게 되게 약한 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퀴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전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야 됐잖아요. 지금은 터치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이 전광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고 이게 화면이 안 나오죠. 제가 뒤에 캡처를 한 게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보실게요. 이거 여기 앞에서 보이는 걸로는 마그네틱 이지 커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예전에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그냥 바로 열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착 하고 달라붙는 듯한 그런 약간 이렇게 해서 뜯을 수가 있고요. 혹시 뒤에는 잘 안 보이실까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필터는요 똑같아요. 이거는 계속 그냥 씻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잘 말리시는 것만 그늘에서 이렇게 말리셔서 비틀어지지 않게 햇빛에 말리면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세이프 락이라 그래서요. 이 필터에 보시면 이게 락이 있어요. 락.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열다가 이렇게 엎어지지 말라고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락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꺼내시면 되는데 필터 굉장히 두껍죠. 다른 타사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예전에 9m였는데 지금은 이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펼치면 아파트 4층 정도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쭉 펴면.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이렇게 됐을 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요. 타사는 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과해서 뒤로 나와야지 이게 전부 다 걸러질 텐데 99.9%가 안 되는 게 물론 얘가 성능이 안 되긴 하겠지만 옆으로 공기가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킹이 돼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탈취 필터를 보시면 이게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여기 엣지가 가끔 보면 저희가 막 갈아줄 때 앞이랑 뒤랑 상관없어 이렇게 막 집어넣어주는데 왠지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엣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돼. 이거 되게 무거워요. 이게 탈취 필터.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모터도 완전 정말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자체 제가 나왔네요. 네. 네? 잘못 넣으셨나봐요. 요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예. 얘가, 위로, 이렇게. 네. 요거 맞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일단은 제가 화면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모빌리티 휠, 이렇게 1, 2, 3, 4번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최강이에요. OIT 기술이라 그래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끄지 말라 그래도 이거 24시간 틀어놔도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나와. 그래도 꼭 끄시는 분들 있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의 공기질을 체크를 해서 얘를 청정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켜놓으면 되시는 거고요. 귀가기 전에 미리 공기 정화를 해놓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유럽 여행 갔어. 집에 애들이 있어. 내가 공기청정기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질을 시간별로 파악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 집에 공기가 좀 더 안 좋은 건지, 아이들이 막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역 관리가 어디에서 되냐면 다 어플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물론 이게 색깔로 구분이 됐었는데 가끔 이게 필터를 갈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갈고 나서 이렇게 꼭 리셋을 눌러줘야 돼요. 더 이상 이쑤시개를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본사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그냥 필터를 새로 갈아 끼잖아요. 그럼 자동 리셋이 돼요. 0으로 돼요. 그리고 시간이 프리필터, 집진 필터, 그 다음에 탈지 필터, 이게 저 72% 너무 좋지 않으세요? 탈지 필터 72% 남았어. 그럼 이제 다 썼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2년 쓰시잖아요. 그렇게 2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1년 넘어가면 우리 아이 아토피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꾸 필터 이야기를 해드려도 별로 이렇게 안 하시게 되는데, 이게 수치로 나오면 이거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외 공기질도 이게 확인을 해줘요. 저희 가끔 보면 어플로도 보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대? 라고 하는데,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5가지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오늘은 밖에 공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이제 부분이랑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어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멋지죠? 그래서 애모스피어 스카이가 많이 비쌀 줄 알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애모스피어 스카이 말고 애모스피어가 160이었거든요. 사실 비싼 게 아니죠. 그리고 탈지 필터가 12만원, 헤파 필터가 17만 8천원. 이 정도 성능을 하는 청정기가 없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도 사실은 정말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니까 공기청정기를 다 바꿔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썼을 때 이거 좀 유지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월 전기요금이 4만원 정도 나오는 집이 이걸 한 달 동안 24시간 1단으로 틀었을 때 850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꼭 안 꺼놓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자료 만들면서 이거는 다들 사진 찍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기존에 청정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좋아졌어. 안 그래도 내가 한 대 쓰고 있었는데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라고 하실 때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입자 크기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감소 오염 물질 수,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인증 재단에 받은 숫자, 그 다음에 표준 면적, 모든 것들, 그리고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사실은 가전제품이 5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말 제품력이 이게 갖춰주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필터 수명 체크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거, 새로운 기능이 OIT 기능,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가까이만 가져가 대도 이게 패널이 이렇게 불빛이 다시 들어와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가까이 가면 불이 들어오고요. 모빌리티 힐 밑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근데 모터 하우징은 이 뒤에 엔진 모터예요. 모터. 그래서 모터는 저희 팀에 또 이렇게 또 전문가 계시죠. 그분이 나중에 저녁 강의 하시면 아마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데 왜 기계식 안 써요? 일단은 소음이 많이 나요. 왜냐면 얘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성능은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전기세도 좀 전기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공기청정기 이야기하시면 일반 그냥 3, 40만 원대 청정기랑 저희 걸 비교하시지는 않아요. 거의 한 70에서 한 120 정도의 청정기랑은 이제 조금 비교를 하는데 그 블루 땡땡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잠깐 독일제 모터라고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제품보다 30만 원이 비쌌어요. 근데 금방 완판됐다고 해요. 저희는 계속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제품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딱 1분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예측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좋은 공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자냐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싼 거 그냥 평범한 거 쓰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심플하잖아요. 정수기 딱 하나, 청정기 딱 하나. 이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는 공기를 쓸 수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나왔으니까요. 주변에 또 많이 전달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청정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를 처음 봤어요. 이 마이크를 어떻게